스포츠. No problem. 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화요일 코너 정 PD와 김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완전체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예, 네. 김재한 기자는 지난번에는 출장 때문에 네, 네. 예, 전화로만 참여를 하셨고 정현호 PD는 어떻게 좀 건강하십니까? 잠깐 이제 운동하다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아가지고 예. 방송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번 주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구를 하시다가 타구에 눈 쪽에 이제 공을 맞아갖고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빨리 다행입니다만 쾌차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인데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고. 좋은 모습만. 네, 네. 배구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결산하면서 주간 배구도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어디가 우승했나요? 대한항공이 참 엄청난 명승부를 펼쳤죠. 그렇죠. 역대 이 V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어떤 이 우승 싸움을 펼치면서 결국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KB손해보험을 세트 스코어 3대2로 따돌리고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전 이제 통합 우승을 이제 차지했죠. 네. 포스트 시즌이 조금 짧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이제 그 챔피언 결정전을 빼고는 단판 승부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준 플레이오프가 사실은 우리 카드를 상대로 6전 전패였어요. 한국전력이. 그런데 박철우랑 신영석을 앞세워서 한국전력이 승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 전적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또 이제 케이타가 첫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케이타의 KB손해보험이 첫 세트를 내주고도 3대1로 역전승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고요. 예. 챔프전에서는 또 이제 3차전까지 가는 또 명승부가 있었는데 이 경기 시간이 무려 177분 그러니까 2시간 57분의 혈투였습니다. 이 시간이 역시나 신기록이더라고요. 종전 기록이 2017년에 또 대한항공이 기록했었던 158분이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야구할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배구가 열리는 이 경기에서 케이타 선수가 무려 57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거 봤어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죠. 네.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코트에서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요. 네.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선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쨌든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챔피언 결정이 됐는데 네. 그때까지 가는 길에 정말 저렇게까지 하면은 KB 손보가 한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케이타는 진짜 맹활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5세트 상황을 보면 KB손해보험이 12대 9였나요? 12대 9, 12대 11 이렇게 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12대 10 또 까지. 그러다가 이제 대한항공이 이후에 이제 링컨 선수의 어떤 서브에이스 등등을 이제 포함해서 14대 14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듀스 접전이 펼쳐졌고요. 맞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KB손해보험이 앞서갔던 상황도 있었고 또 대한항공이 거의 이제 우승을 이제 잡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게 듀스가 7번이나 이어졌다가 7번이나 줬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대한항공이 마지막에 이 곽승석 선수의 이제 블로킹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또 구단 사상으로는 이제 2년 연속 통합 우승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 34득점을 기록을 한 이 링컨 선수가 이제 MVP를 차지를 했고요. 네. 정지석 선수가 토종 선수는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냈습니다. 예, 사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기 때문에 트리플 네. 크라운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있었겠지만요. 저는 사실 우승한 팀에서 MVP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타한테 많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이날 경기 스코어를 보시면은 잘못 보시면 이제 마지막 세트가 23대 21이잖아요. 네. 25점 내기인데 왜 23점에서 끝났지? 그 정도로 이제 15점 이제 마지막 점수인데 25점 점수인가 싶을 정도로 듀스가 오래간 명경기였는데 저는 이 케이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 프로농구에서 기아와 현대와의 경기에서 허재 선수가 준우승을 했지만 MVP 탔던 그 시즌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만큼 정말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는 것이 팀 스포츠의 특징이지만 팀만큼 위대했던 케이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멋있다. 케이타의 활약이었습니다. 예, 정현호 PD의 그 문구가 비유가 아주 정말 뭉클하네요. 그만큼 진짜 케이타 선수는 그렇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니까 케이타 활약을 선수가 펼쳤습니다. 또 그 전에 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기고 나서 이 유니폼 안에 그 티셔츠죠. 그 셔츠에 이제 문구를 이렇게 새겨서 또 세리머니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는 노 타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이 그리고 없다. 또 챔피언 결정 2차전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는 I am king 이렇게 이제 글귀를 새겼는데 아쉽게 이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끝나고서는 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아쉬움에 눈물만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타 선수는
못한 게 우승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승 제외하고는 다 했으니까 네. 아쉽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V리그 최종 시상식에서는 케이타 선수가 뭔가 수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MVP를 타지 못했지만 이제 V리그 전체 정규리그 MVP에서는 케이타의 가능성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은 우승만 빼고 예전에 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빗대서 뭐 레오 화제다, 가빈 화제다 이런 활약이 있었지만 네. 이번 시즌이야말로 진짜 KB의 그 K가 케이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랬기 때문에 완벽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KB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끝나고 케이타의 행보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MVP를 받게 되면 케이타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2위 팀 선수 중에서 MVP가 나오면요. 이게 네. 2016-17 시즌에 당시에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가 예, 받고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 네네. 확정된 건 확정은 아직 안 아닙니다만 됐죠. 네네. 예, 케이타 선수가 또 새로운 역사에 도전을 합니다. 예. 자, 여자부 MVP는 누가 또 유력한가요? 올 시즌 1위 팀이죠. 우승팀이 아니었지만 실질적 1위 팀인 이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사실 2년 전처럼 리그 MVP를 타면서 그때도 통합 우승을 또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렇네요. 그걸로 2019년 조금 네. 쓰린속을 다스리지 않을까. 올 시즌 센터 포지션에서 이제 블로킹과 속공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라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득점력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득점 순위 탑10 안에 들었던 활약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건설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그렇죠. 예, 통합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패배를 모르는 팀. 그렇죠. 한 번인가 졌나요? 맞습니다. 번 졌죠. 네.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2021-2022 V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장 기자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네, 저는 뭐 그냥 한마디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효과로 화려하게 시작했던 V리그 명승부로 화려하게 마무리하다. 뭐 이렇게 조금 이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이 상당한 인기를 모았죠. 네. 그러면서 여자부가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중간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좀 대응에 좀 아쉬움을 그렸던 보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맞습니다. 남자부가 아주 포스트 시즌의 명승부가 연달아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세트까지 이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명승부로 화려하게 시작해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일단 한마디로 뭐 표현했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잘 지어져서 네네. 정말 다행이고 네. 싱겁게 안 끝났어요. 어쨌든 맞아요. 예, 네네. 좋습니다. 정영호 PD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화려함으로 시작해서 화려하고 끝났다는데 저는 그 속에 있었던 아쉬움들을 좀 아쉬움. 짚어보고 싶어요. 예. 이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가 이제 사생활 이슈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팬들 간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고 거기다 이제 코보 측에서는 코로나19 이슈에 대해서 일정을 처음에 이제 정했던 원칙을 바꿔가면서 일정을 변경하고 시즌을 조기 종료하고 포스트 시즌 이슈도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조금 줏대 없는 운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정지석 선수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만 코보 입장에서도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인기 스포츠가 더욱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 느끼는 운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지석 선수는 안타깝게 복귀는 했지만 네네. 또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본인이 책임감 있는 맞습니다. 자세,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반성하고 또 책임지는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비시즌이니까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여자부는 이동이 좀 있었습니까? 여자부는 이제 FA가 이제 최근에 이제 FA 시장이 마감이 됐죠. 네네. 이 현대건설이 특히나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양효진 선수 비롯해서 고예림, 이나연, 김주하 이 선수들이 FA였는데 네. 이 선수들이 모두 잔류했습니다. 잔류했습니까? 특히나 이 양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지난 시즌이 7억 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셀러리 캡 제도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네. 3년 총액 15 그러니까 한 연봉으로 따지면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2억 원이 줄어든 그런 어떤 이 연봉 계약을 맺었고요. 좀 FA 선수들 중에서 사실상 세터 이고은 선수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옮긴 것을 빼면은 대부분의 이 FA 선수들이 이제 잔류를 한 그런 이 비시즌이었습니다. 이동이 여자 선수들은 거의 없었네요. 네. 남자부 FA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일부터 2주간 이제 FA 시장이 막 열린 상태인데 예.
올해 총 26명이나 됩니다. 많네요. 앞서 말했던 이 정지석 선수가 FA예요. 또 그래서 아마도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항공 우승팀 대한항공에서는 정지석에다 곽승석 그리고 이제 센터인 진성태, 김규민까지 4명이 FA가 됐고요. 특이하게는 또 이제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도 정광인의 최민호 또 이제 김영진의 여호연까지 FA가 됐는데 이 여호연 선수가 벌써 5번째 FA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대 최다 5번째 FA까지 정말 롱런하는 자기 관리의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지석 선수 어떻게 대한항공이 대처할까 봤는데 무조건 잡는다. 그런데 이게 잘해서 잡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수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지석 선수의 사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대한항공이 구단 입장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새로운 감독 선임 소식도 있습니까 혹시? 네, 뭐 최근에 이제 여자부에서 좀 이제 새로운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흥국생명이 이 박미희 전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네. 이 권순찬 감독을 이제 새롭게 선임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이 삼성화재의 이 김상우 감독이 새롭게 이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제 해설로도 굉장히 또 명성을 날렸던 이 네. 김상우 위원이 이제는 지도자가 다시 돼서 삼성화재를 맡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삼성화재를 맡고 있던 고희진 감독이 여자팀 KG신상공사로 팀을 옮겼습니다. 옮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 이제 공식 결별을 하고서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여자팀 KG신상공사로 이제 향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본인도 그러니까는 이 KG신상공사 감독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이 고희진 감독의 KG신상공사 행이 좀 이 배구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선임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인상공사 측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 또 신인 선수 육성의 적임자라고 이 고 감독의 이제 어떤 이 감독 선임 배경을 네네. 밝혔거든요. 어쨌든 남자팀에서 이렇게 여자팀으로 곧장 시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감독으로 이제 가게 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팀 감독이 여자팀 감독이 되는 경우가 그전에도 있긴 있었나요?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시즌 끝나자마자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예. 왜냐하면 이게 남자팀과 여자팀의 지도 방식 그리고 이제 다 선수들과 이제 관리하는 스타일도 천지 차이거든요. 다만 이제 고희진 감독에게 좀 좋은 이슈라면은 이번 현대건설을 1위로 이끈 이 강성현 감독이 사실은 그렇게 바로 여자팀으로 옮긴 케이스였는데 좀 좋은 지도력을 보였기 때문에 네. 고희진 감독 입장에서는 강성현 감독의 케이스를 좀 이제 좋은 절차로 봐가지고 이어가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 4개 팀 감독들이 남자부에서 여자부로 넘어온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기존의 그 IBK 기업은행을 맡고 있던 그 김호철 감독이 또 맞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 말씀해 주셨던 강성현 현대건설 감독에다가 또 권순찬 감독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네요. 하나의 좀 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제 김상우 감독 삼성화재 새 감독이 되셨는데 아니 자 그러면 이 KBS의 그 배구 해설은 이제 누가 하십니까? 이거 참 재밌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올해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김상우 현재 이 새로운 삼성화재 감독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소위 말하는 신사시거든요. 그렇죠. 젠틀한 해설로 굉장히 인기도 많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FA를 그러네요. 찾아 나서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FA 해설위원을 또 영입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배구는요, 이제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2021-2022 시즌 배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시즌 첫 등판을 했는데 이 강판이라는 단어가 참 안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들겨 맞고 내려왔다. 그것도 조기 강판 당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첫 스타트가 꽤 중요한데 3과 3분의 1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 그중에 피홈런이 하나 있었고 6실점을 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날 첫 이닝에서는 3자 범퇴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공격부터 4점이라는 득점 지원을 또 받았단 말이죠. 네. 쾌조의 출발이었는데 2회에 이제 3점을 내주고 3회까지도 잘 왔어요. 네. 심지어 투구수도 52개로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회 들어서면서부터 첫 타자에게 볼넷 내준 이후에 땅볼 잡아냈지만 2루타 안타까지
4연타석 안타를 허용하면서 또 교체가 맞습니다. 됐는데 네. 또 마지막에는 또 이제 투수 직격 안타를 맞는 불운도 있었고 이후 올라온 구원 투수가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자책점이 총 6실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어쨌든 꽤 잘 쳤잖아요, 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점수는 내긴 냈죠. 6대 1로 우리가 이 토론토가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게 4회에 이 류현진 선수가 좀 많은 그 실점을 하면서 결국은 이 경기에서 토론토가 그 텍사스에게 6대 12로 이제 대패를 당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시즌 첫 등판에서 4점 이상을 내줬던 것도 2016년 이후에 거의 이제 처음 있는 예, 그런 최악의 어떤 투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현우 PD가 말씀하신 타구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뭐 부상 당하진 않았나요? 이때 이제 하임 선수의 타구에 맞았는데 허벅지 쪽이고 햄스트링 쪽이라서 자칫 이 부상이 고질병이 그러니까요. 될 수 있는 부위잖아요. 햄스트링이. 네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경기 끝나고 검진해서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단순 타박상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등판할 것이다라고 이제 현지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타박상이라서 뭐 다음 등판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나온 경기를 끝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개막 3연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출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승 1패를 기록을 했죠. 네. 그렇지만은 투수와 타자의 어떤 이 불균형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3연전 동안에 이 타선이 이제 20점을 많이 뽑아내면서 냈죠. 네, 아주 엄청난 이 화력을 과시를 했거든요. 20점이나 냈으면 3경기에서. 네, 그렇죠. 그랬는데 마운드가 23점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12점을 내주면서 이게 또 확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선발 3인방 그러니까 1선발, 2선발, 3선발이었던 이 호세 베리오스, 케빈 가우스먼, 류현진 선수의 이 합계 성적을 보면 8과 3분의 2이닝 13실점에 평균 자책점 13.5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매체 이제 토론토 스타에서 호화 라인업으로 불렸던 토론토 선발진이 개막 3연전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들렸다.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쨌든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10이닝도 이제 채우지 못했다는 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평균 자책점이 확 올라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개막 3연전에서 이 투수진, 선발 투수진에 좀 부진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선발진 투수 자원에 돈을 많이 썼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했는데 뭐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러워요. 다행히 오늘 이제 마노아 선수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발진을 제외한 타선, 스프링어, 체프먼이 합류한 타선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모습은 좀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선발진의 페이스만 좀 올라오면 나머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자, 다른 우리나라 메이저 리거들의 출발은 어땠나요? 네,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김하성 선수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 오늘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요. 안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타율은 2할 2푼 1이었는데 어제 그 애리조나와의 경기가 참 대단했죠. 그렇죠. 4회 초에 이 코빈 마틴의 6구째 94.6마일의 포신 페스트볼을 밀어치면서 3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3루타요. 네, 올 시즌 첫 번째 안타를 3루타로 장식을 해내면서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고요.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오늘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기록했고요. 최지만 선수 특히나 이 시즌 타율이 현재까지 5할입니다. 맞습니다. 네, 10타수 5안타 2경기 연속 멀티히트 기록하고 있고요. 또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 개막전에 선발 출장을 해서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6회에 이제 상대 선발이었죠. 애덤 웨인라이트를 상대로 해서 4안타를 기록하면서 3타수 1안타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원래 이제 선발 출전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비로 이제 경기가 이제 수년되면서 오늘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활약이 뭐 다 눈부시네요. 특히 김하성 선수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적응 이제 끝난 건가요? 앞서 말했던 이 경기에서 3루타 쳤던 경기에서 3출루 경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통산 메이저리그 두 번째였고 사실 김하성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가 페스티벌 공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시범 경기 때 홈런 친 공도 페스티벌이었고 이번에도 페스티벌을 밀어쳐서 3루타를 쳤다는 점이 좀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 이제 수비에서 조금 더 솔리드한 모습만 보인다면은 주전 자리 제가 보기엔 좀 굳건해 보이긴 합니다. 경쟁자인 에이브람스의 활약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지금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 전까지 유격수 자리 좀 더 굳건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투타 겸업 선수.
투수인지 타자인지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타니 선수가 이번에도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네요. 네, 그 개막전 이 휴스턴과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 그리고 1번 타자로 모두 출전을 하면서 이게 메이저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웠죠. 개막전에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MLB.com에서도 오타니가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었고요. 네. 뭐 투수로서는 오타니 선수 4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아내면서 실점을 이제 1실점으로 호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5이닝을 채우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네. 아직까지 이 타자 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오타니 선수가 좀 부진한 그런 어떤 좀 모습이 그렇습니까?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3타수 1안타, 그러니까 7푼 7리에 불과했고요. 네. 오늘 그나마 안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1할 1푼 8리로 아직까지는 좀 몸이 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그래도 뭐 오타니 아니겠습니까? 예. 시즌 이제 뭐 초반 지나고 나면 불방망이에 또 승수도 많이 쌓고 그렇죠. 네. 아주 특이한 투타 경업 선수로 이름을 날릴 것 같습니다. 이 MLB에서 요새 저희가 신인 얘기를 좀 안 했어요. 맞아요. 지금 눈에 띄는 신인 누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클리브랜드의 외야수인 스티븐 관 선수가 있습니다. 관. 이 스티븐 관 선수가 네. 어떤 선수냐면 출루에 있어서는 지금 역사를 세우고 있는데 1901년 이후의 기록입니다. 1901년 이후요? 근데 네. 20세기 네. 시작 이후에 첫 기록이 데뷔 첫 4경기에서 15번의 출루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인데 사실 이 신인들 메이저리그 처음 들어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헛스윙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뭐 의욕은 앞서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런데 이 관 선수 지금 총 26번의 스윙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헛스윙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고 현재 타율이 6할 9푼. 6할 9푼이요? 출루율은 7할 8푼. 출루율 7할이요? 네네. 지금 그래서 가장 강력한 뭐 출루 머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10월 10일 날에는 5타수 5안타에다가 본래 힛바이 피치볼로까지 해서 6출루 경기를 6출루. 만들어냈고 이 뭐 그런 선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여기 콴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일본인 타자인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시카고 컵스에 입단을 했는데 네. 첫 3경기에서 6타점을 기록했거든요. 6타점이요? 네네. 이 6타점이 컵스라는 팀이 지금 역사가 147년 됐는데 네. 이 컵스 역사에서도 역대 4번째입니다. 첫 이제 3경기에서 6타점 한 게 근데 신인으로서 다른 팀에서 온 거 말고 네. 신인으로서 기록한 건 1900년 이후에 또 처음이에요. 요즘 모든 새로운 기록 근현 소환하고 대사가 있죠. 네.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적어놔야 돼요. 예. 클리블랜드의 관, 네네. 시카고 컵스의 스즈키 세이야. 예, 좀 지켜볼 만합니다. 이게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네네. 재밌습니다. 네네. 예.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 보았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제 최근에 아주 또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선수죠. 이 지바 롯데의 사사키 로키 선수가 맞습니다. 네. 이 퍼펙트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 이 퍼펙트 경기를 한 이 선수를 두고 미국 언론들의 또 이제 눈길이 이제 모아졌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슈퍼 에이전트죠. 이 스콧 보라스가 이 경기에서 이제 삼진 19개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19탈삼진이라면은 어떤 수준인지 관계없다. 경이적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해서 향후에 메이저리그에서 뛸 그런 또 유력 선수로 이렇게 또 사사키 선수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퍼펙트 게임이라면은 타자가 한 명도 일루를 못 밟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 PD는 몸조리 잘하시고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